구글 쇼핑 광고에 관해서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특별한 강의가 아니고 특별할 게 없는 강의예요. 사실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짚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까 어떤 질문 같은 거 궁금한 점을 갖고 오셨으면은 그거 먼저 풀어드릴게요. 없으시면은 진행을 할게요. 네. 자, 구글 쇼핑을 이해하기 전에 구글 광고를 이해해야 되고요. 구글 광고를 이해하기 전에 구글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구글 쇼핑에 대해서는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세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공부들을 많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검색할 때 주로 구글 쓰신다. 절반?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네이버? 절반은 네이버? 난 다음 쓴다. 다음은 없죠. 50대 50. 구글의 점유율이 34%인가로 올라왔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다음 거였는데 다음이 3등으로 밀리고,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70%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거 잡아먹고 다음 거 잡아먹은 건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구글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글로 쫓아갈 거예요. 지금 네이버도 얼마 전에 그런 발표를 했죠. 검색 엔진이 구글의 그 검색 알고리즘이 특허가 나와서 그걸 못 사용했잖아요. 그게 특허권이 끝났나? 하여튼 뭐 그게 끝나가지고 이제 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요번에 업데이트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바뀐 게 이제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구글처럼 검색창 하나만 딸랑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구글을 맞추면 결국에 다 글로 쫓아올 거기 때문에 구글만 맞춰서 가면 돼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 우리는 반 쓰는데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구글을 30%밖에 안 쓰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공부방이 앞서간 거예요. 20%는 앞서간 거예요. 네. 구글을 안 쓰면은 진짜 너무 검색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안 쓰시는 분들은 구글로 다 전환을 하세요. 정보는 구글에서 찾고 돈은 네이버에서 써라. 돈 쓸 일이 있으면 네이버 가서 찾으세요. 그래서 제 폰에 그 폴더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쇼핑 그 폴더에 거기 뭐 G마켓 있고 뭐 옥션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네이버도 들어가 있어요. 쇼핑만 써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왜 구글을 써야 되고 왜 네이버보다 왜 구글을 써야 되는지, 어떤 점이 좋아서 구글을 쓰시죠? 어떤 점에서 구글을 써요? 왜 좋냐는 왜 좋죠? 그냥 원하는 정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는 그냥 정보가 막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럼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 혹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뭐 오래 머물거나 네. 원하는 검색어로 여러 페이지를 보거나 이런 걸로 추측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딱 발생을 하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그러면은 그 배경은 뭘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작동을 할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원리 하에 그걸 만들거든요. 계속 그거를 추측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온라인이 보여요. 아,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이거와 그래서 이렇게 물리는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요렇게도 되겠구나 해서 남들보다 먼저 그 앞에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구글을 쓰는 이유가
검색했을 때 결과가 바로 나온다. 참 신기하죠? 근데 중요한 얘기 했는데 그 사이트 활용 정보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뭐 알고리즘 공개된 구글의 첫 번째 이제 알고리즘이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지 랭크 페이지였나? 하여튼 그 대형 사이트는 여기저기서 연결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같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작은 데보다 큰 데 거를 먼저 위에 올려준다라는 이런 그 원리로 논문을 쓰고 그거 바탕으로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랬더니 이걸 또 어뷰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이후에 계속 고치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게 그래서 예전에 구글을 언제서부터 써보셨죠? 5년 밖에. 오, 얘가 몇 년 됐죠? 10년 넘었나? 그러면 검색 결과에 변화하는 과정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구글 썼을 때와 네. 지금이랑 어때요? 처음에는 그 진짜 완전 텍스트 위주였죠. 거의 쇼핑 광고나 이미지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검색을 하면은. 그쵸.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검색하면은 이미지가 거의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지 결과물에 이미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지 빼고 텍스트만 봤을 때 결과물의 품질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검색했을 때 결과로 2, 3페이지 그 뒤로 넘어가셨어요? 네,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넘어가긴. 그러시구나. 그럼 나만 안 넘어가는구나. 저는 초창기에 구글을 썼을 때 2, 3페이지에 넘어갔거든요. 그 뒤로. 근데 거기에서 원하는 정보가 덜어 나왔어요. 근데 어느 땐가서부터 제가 2, 3페이지로 안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1페이지 없으면 없는 거야. 그게 언제서부터냐면은 애널리틱스가 언제서부터였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사이트 활용 정보를 어떻게 걔네들이 수집을 하냐라는 거죠. 애널리틱스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넘어가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죠. 그래서 이건 네이버도 비슷한데 네이버가 지네 것만 하죠. 그렇죠. 블로그, 뭐 포스트, 뭐 쇼핑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의 거는 지네들이 몰라. 근데 지네 서비스는 사용자가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좀 오래 머물고 많이 보고 한 애가 그렇지 않은 애보다 같은 키워드가 있어도 더 품질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네 서비스를 상위에다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글은 되게 다양하게 있죠. 뭐 네이버 것도 나오고 티스토리도 나오고 사이트도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더 심한데 외국은 특히 영어 검색을 해보시면 알거든요. 특히 영어 검색은 저는 2페이지로 거의 안 넘어가요. 우리나라 검색은 그래도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영어 검색은 거의 안 넘어가요. 왜냐면 다 애널리틱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틱스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내 사이트 활용 정보를 구글한테 보내겠다 동의하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구글이 다 알아. 그러니까 검색 결과 다음에 나오는 사이트 나열을 쭉 했는데 처음에는 큰 거 대형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꼭 대형이 아니어도 올라와요.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클릭률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가 검색 결과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널리틱스는 내가 애널리틱스를
못 봐. 너무 복잡하잖아요. 애널리틱스 복잡하죠.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어. 정말 싫어. 그래도 안 보더라도 모든 사이트는 애널리틱스를 설치해 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구글 보라고. 그래야 SEO가 되고 내게 사용자들이 정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바로 나가면 뭐 나가는 거나 없어서 아예 안 들어오는 거나 그나마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틱스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글 광고 때 얘기를 하죠. 애널리틱스가 구글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쯤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때부터 검색 품질이 더욱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끝일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요 말은 알고리즘 얘기죠. 알고리즘. 그래서 얘네가 이거 요즘은 아마 구글 어뷰징 이런 얘기가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 때만 해도 어뷰징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단에다 올린다 만다 막. 그런데 어뷰징 자체가 힘들다. 왜? 알고리즘을 1년에 900번 바꾼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구글의 알고리즘을 100% 알아서 내가 그거에 맞게 어뷰징을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점심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래서 힘들다. 네이버는 그 반대죠. 비밀주의. 뭐 몇 명만 안다 그래가지고 절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뭐 막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900번을 바꿨다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쓰지 않겠어요? 아예 사람 손이 최소화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어뷰징도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결과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키워드 구글에 관련돼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할게요. 사용자 중심. 네이버는 누구 중심이죠? 고객 중심. 돈 내는 고객 중심. 광고주? 네, 광고주 중심. 네이버 중심이야. 네이버는 네이버 중심이야. 광고주 중심도 아니야. 근데 구글은 태생서부터 사용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검색 알고리즘을 알아낼 수 없다. 인공지능으로 품질을 평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냐라는 거예요. 내용이 많은 거, 적은 거, 키워드가 많은 거, 적은 거.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무조건 사용자 중심이다. 구글이 어떤 서비스를 하든 무조건 사용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 부분에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럼 요거를 딱 머리에 넣고 구글 광고로 넘어갈게요. 구글 검색했을 때 광고가 안 붙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서부터 광고가 붙었죠. 상단 하단에. 저 그때 되게 배신감 느꼈거든요. 구글도 결국. 그래서 광고는 절대 안 찍어봤어요. 바로 광고 밑에 있는 1등서부터 그 밑에 1페이지 쭉 다 봤는데, 언젠가서부터 제가 구글 광고를 찍기 시작했어. 한 뭐 2년? 네, 최근 들어서. 왜 그러느냐. 구글은 1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싹 다 사용자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광고도 그래요. 광고도 그 개념이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네이버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네이버는 지면 독점을 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네이버 광고는 지면 독점을 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왜? 같은 키워드로 내가 최대 클릭 비용이, 그러니까 파워링크를 기준으로 최대 클릭 비용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5개 하면은 뭐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상 가능하죠. 물론 걔네들도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있기야. 근데 그거는 비슷한 가격대에 클릭당 100원, 150원 했을 때 100원짜리가 150원보다 품질 지수가 좋네 라고 해가지고 150원보다도 오히려 높게 랭크를 올려줄 수도 있는데 150원하고 10만원하고는 이건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건 품질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품질 지수가 네이버 광고할 때 품질 지수가 뭐의 품질 지수인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 아니면 추측. 품질 지수가 뭐를 어떤 수치를 바탕으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으로 놨는데 이 사람은 품질 지수가 5칸 뭐 나는 3칸 해가지고 5칸짜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5칸이 되는 품질 지수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자, 아까 네이버는 누구 기준이라고 그랬죠? 네이버. 자, 네이버 입장에서 총 광고비? 조금 더 돈을 벌려면은 매출이 많이 되는 더 많이 클릭률. 네, 가장 중요한 게 클릭률이에요. 클릭률이 0.1%인 거하고 1% 있는 거하고 1%짜리가 품질 지수가 더 좋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지면을 0.1%는 낭비하죠. 무조건 클릭을 네이버가 원하는 거는 클릭률 100%예요.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찍는 걸 원해요. 그래야 찍는 대로 돈이 나오니까. 근데 0.1%는 1000번을 노출을 해야 1%짜리는 100번을 노출하면은 한 번 내가 돈을 먹는데 얘는 1000번을 노출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지수가 어느 쪽이 더 높아요? 네이버 입장에서 1%짜리 클릭률이 높은 게 품질 지수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100% 그것만으로는 하진 않겠죠. 아, 또 있어요. 기간. 얼마나 네가 나한테 돈을 줬냐. 그래서 그런 것들로 품질 지수를 해서 하는데 구글 광고는 지면 독점이 가능한가요? 지면 독점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 지금 세팅해 보시면은 전환 수체되어죠. 예전에 최대 클릭이었어요. 그 전에 수동 CPC도 있었거든요. 등수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말은 너희들은 얼마나 쓸지 준비만 하고 있어. 너희들 거 갖다가 내가 알아서 쓸게. 그리고 나 알아서 청구할게. 그거 주기만 하면 돼. 그 말은 뭐냐? 1페이지의 광고 품질을 구글이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쓴다 한들 1페이지에 나와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일 경우에는 노출을 아예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제한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좀 더 싼 애라도 1페이지에 검색 품질을 낮추지 않는 녀석을 올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글 광고는 이 구글의 검색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차 말고 그 전전차를 바꿀 때인데요. 차에 그 저당이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다른 차를 계약을 하고 이 차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넣어야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당이 있네. 갑자기 오후 뭐 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당했다고 저당 풀어달라고. 1시간 내에 500을 갑자기 어디서 융통을 해야 돼. 그 방법이 없네. 500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죠. 자동차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현대캐피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상담 신청을 했죠.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
근데 계약된 차로는 안 된대.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대출로 받았어요. 10 몇 프로였나? 18%였나? 17%였나? 하여튼 거의 뭐 그래서 몇 개월 안에 다 빨리 갚긴 했는데 내가 지금 급한데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으려고 막 가느니 그냥 어느 정도 검증된 데서 뭐 이게 뭐 1, 2% 차이 나겠지. 예, 빨리 하자라고 구글 광고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나 뭐 그런 쪽에서는 왕왕 있겠죠. 그럼 네이버 돈 쓸 때는 네이버 광고 가도 되잖냐. 근데 아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이 평균 17%라고 치면 거기는 막 그보다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야. 왜? 그냥 클릭당 비용 비싸게 하면 23%짜리도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런 데는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겠죠. 이 미친 새끼들 하고 나오겠죠. 그런 애들이 확률적으로 구글 광고에는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돈을 써도. 자, 그래서 구글은 사용자 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고 구글의 SEO를 하든 구글을 활용을 하든 앞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구글이 중심이 될 건데 이 생각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사용자 중심. 그리고 구글 광고에서 가장 키워드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아까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구글 광고가 네이버, 뭐 다른 것도 비슷하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가장 다른 점 내부적으로 구글이 처음에 광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네이버랑 그닥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키워드 광고 있었고요. 배너 광고 있었고 쇼핑 없었고요. 리마케팅 정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계속 생겨요. 구글은 사용자가 광고주가 고민 안 하게 넌 돈하고 예산만 정해라. 그렇죠. 으로 스마트 그렇죠. 네, 인공지능. 이게 키워드예요. 구글 광고는 구글 광고로 접근하겠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계속 스마트 광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놀라울 정도예요. 처음에 스마트 광고 나왔을 때는 이게 뭐야 하고 안 썼어요. 에이씨 쓸데리 없는 거. 왜냐? 저보다 못했어요. 광고 관리를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못 쓰겠어. 근데 그러고 시간이 계속 지나 똑똑해졌어요. 평균적인 광고 관리자보다 나아. 그래서 그냥 동적 넣고요. 스마트 넣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줘.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가는 목적지는 어딜까요? 타겟만 정하고 돈만 내라. 아니 타겟도 안 정해요. 타겟 단정해.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돈만 넣어라야. 나머진 내가 다 해줄게. 그 지금 스마트 광고인가요? 네. 그러니까 몽땅 다 하는 거 있죠. 네. 스마트. 걔가 아직은 별로예요. 굉장히 별로예요. 근데 머지않아 아마 다 기본적으로 그걸로 세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걔가 하는 일이 뭐냐? 다 해줘요. 키워드 지가 알아서 다 넣고 나는 소재만 넣으면 된다. 근데 소재도 동적 소재 동적 광고가 있어가지고 그건 키워드인가? 아무튼 소재만 넣으면 된다. 돈하고 소재만 넣으면 돼요. 자, 인공지능으로 접근할 때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죠? 데이터.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거 없으면 바보죠. 그러면 구글 광고에서 데이터는 뭐죠? 광고를 집행한 결과잖아요. 어떨 때 클릭을 했고 어떨 때 안 했고 누가 클릭을 했고 누가 샀고 어떻게 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근데 광고를 딱 넣고 한 달, 뭐 2주 한 달 딱 이렇게 보다가 이거 효과 없네 하고 안 해버리죠. 우리의 경쟁자들은 그러죠.
여기까지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아유, 어렵게 공부했는데 효과도 없네 하고 관둬버리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구글 광고에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려면 오래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자, 돈을 많이 쓴 데이터와, 그러니까 기간이 짧고 클릭수가 많은 데이터와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클릭수가 저조한 데이터 중에 어느 쪽이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단할까요? 더. 이쪽이 뭐 물론 압도적으로 많다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차피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하루에 10클릭이 나오더라도 1년, 2년, 3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앞으로 구글 이제 30%의 유저가 구글을 쓴대요. 네이버는 지금 50% 정도, 40 몇 프로 정도 쓰죠. 얘가 똔또이 된다. 네이버도 뭐 한 38% 정도 되고 구글도 38% 되고 다음은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10% 미만 이렇게 돼서 나눠 먹었다. 그러면 시장이 변하기 시작해요. 네이버 지금 대행사들이 구글 광고 잘 안 해주죠. 그냥 신용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왜냐?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안 해버리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한 뭐 2, 3년 정도 가서 그렇게 점유율이 비등비등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구글 광고 쪽으로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뭔가 상품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 관리비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 주시면은 왜 구글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구글로 들어와서 사는 전환율이 높네? 전환율까지도 모르고 구글로 많이 들어오네? 지금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많이 들어오는데 구글이 반대 반이야. 구글도 반, 네이버도 다 반. 이러면 사람들 눈이 돌아가요. 구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행사들이 먼저 응대를 해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요. 물론 구글이 대행 시스템을 운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되게 특이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구글 본사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저 필리핀 아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계속 순환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인가 뭐 어느 기간 동안 분기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랑 통화하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 담당자가 딱 붙들어서 내가 바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하라고 막 해. 그래서 땡큐지.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지나면 구글 광고에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럼 우리는 이미 2년치 데이터, 3년치 데이터를 쌓아놓은 상태죠.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는 경쟁자보다 벌써 2년, 3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엎으려면 쉽지 않죠. 지금 그 입찰 전략 보면 전환수 최대화 있고 그 밑에 로아스 체크하게 돼 있죠. 로아스 개념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률,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광고 100만 원을 했을 때 300%다. 그러면은 광고로 인한 매출이 300%가 잡혀야 되는 거죠. 300%.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근데 처음 광고를 시작을 하면은 체크해도 안 된대요. 전환수가 모자라서 너 못해요 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필요한 전환수가 25개인가?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거의. 그냥 해놓고 그냥 내버려뒀어.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300%로 놓고 체크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300%를 지켜줬을까요? 아니면 뻥이었을까요? 한 250% 나오더라고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때까지 구글 광고로 쓴 전체 돈이 얼마냐면 뭐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뭐 한 50만 원 정도 썼을라나? 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광고가 이 로아스 중심으로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경쟁자들은 이제 와서 이제 돈을 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사이에 또 계속 데이터를 쌓죠. 먼저 데이터를 쌓은 사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쫓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MS, 뭐 테슬라, 뭐 바이두, 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인공지능 너나 할 거 없이 개발을 하잖아요. 이게 뭐 신기술이니까 하나보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회사들 중에 지금 GPT-3는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도화돼서 자기가 인공지능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는 티핑 포인트가 딱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와 그 이전의 하루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알파고 제로가 뭐 하루에 두는 기보가 뭐 몇만 개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도요. 하루가 지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걸로는 몇백만 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늦게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더라도 그 뒤에 쫓아오는 기업들은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서부터 스스로 프로그래밍, 재프로그래밍, 다시 프로그래밍 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구글 광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이고, 그래서 구글 광고는 결과가 있든 없든 정말 돈이 없으면 하루에 500원이라도, 지금 저희 그 공부방 광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 타 지역은 공부방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500원 써요. 500원.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전환율은 꼭 1%가 나와요. 어느 정도 되면은 한 100개 정도 클릭이 어쨌든 쌓이면 한 분이 오세요. 네. 네. 500원이라도 계속 데이터를 쌓고 계셔라. 쌓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전자상거래, 향상된 전자상거래 설정을 다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커리큘럼에 넣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구글 광고 쪽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 더 많은 데이터를 주면 훨씬 더 최적화하는데 얘가 더 빨리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는 거, 빼는 거, 쇼핑 행동 추적한 거, 뭐 결제하다가 나간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하게 설정하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거 기반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얘가 가져가서 좀 더 타겟팅을 이제 앞으로 자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타겟팅을 좀 더 세분화하니까. 자, 구글 광고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광고라고 돈을 다 주는 대로 마음대로 지면에 표시해 주지 않는다. 사용자 중심이다.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쇼핑몰을 사용자가 가능한 한 오래, 그리고 구매도 많고 활성화되게.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그게 점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구글 쇼핑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구글 쇼핑이 예전에는 없다가 이제 생겼는데 이 쇼핑 광고가 제가 볼 때는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음 편한 광고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효율을 내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다음도 잘 안 된다는 다음도 쇼핑 플러스는 그런 대로 팔려요. 그리고 구글 쇼핑 당연히 얘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얘는 제 영상에도 잠깐 소개를 하긴 했는데 보통 키워드 광고 아니면 배너형 광고죠. 근데 얘는 그걸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구글 쇼핑이나 쇼핑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은 구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키워드는 뭐 수산물이야, 뭐 베개야 라고 하면은 뭐 베개의 역사를 알고 싶은 사람도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쇼핑은 그냥 베개를 살려는 사람, 수산물을 살려는 사람, 새우를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집단이 고객이 딱 타겟이 정확하게 딱 줄어요. 그런데 이 키워드는 텍스트 형태로 되니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휙 넘어가게 되는데 얘는 예쁘게 그림 형태로 돼 있죠. 그게 배너 광고의 장점이잖아요. 그 두 개를 섞어 놨으니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구글 쇼핑은 다른 구글 광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구글 쇼핑만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글 쇼핑에 들어가려면은 머천트 센터라는 거를 설정을 해야 되죠. 구글이 내가 어떤 상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구글한테 먼저 알려줘야 돼. 그래서 머천트 센터를 들어가는 건데 이 머천트 센터 우리나라에서 아직 100% 다 연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후기도 가져가요. 그럼 그 후기도 역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결과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후기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기 자동 문자 뭐 이런 것도 넣은 이유도 이거랑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날까요, 과연? 구글이? 머천트 센터가 이게 무시무시한 게 SKU 가지고 오죠. 그리고 SKU가 있으면은 조금 더 검색 순위를 높여줘요. SKU가 있으면은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죠. 얘하고 같은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격 비교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 이외에도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광고도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 머천트 센터와 구글 쇼핑도 계속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미리 보려면 미국을 먼저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라는 거 재빨리 하면 돼요. 그리고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목표 혹시 보셨나요? 네. 스마트 목표 걔는 실제 목표는 아니에요. 실제 전환은 아닌데 전환될 것 같다라는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를 스마트 목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이유는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리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얘도 계속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점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머천트 센터 입점하는 게 아주 괴로웠었죠. 이게 나와도 한 뭐 수개월간 진입을 못했던 이유가 이거 리스트를 수동 관리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막 그 품절 나면은 빼줘야 되고 또 새 상품 들어오면 넣어줘야 되고 가격 바뀌면 바꿔줘야 되고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였죠. 그런데 카페24에 구글 쇼핑 피드 앱이 이제 드디어 나왔죠.
네, 우리 닥세기 대표님이 개발해 주신. 박수 쳐야 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 네. 수동 관리 하시겠어요? 한 달에 1,200원 내고 그거 그냥 걱정을 안 하시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동안 우리 그 쇼핑몰 리스트에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크롤링 해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크롤링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앱을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이디를 봤더니 완전 엉망진창 아이디가 들어가더라고요. 컴퓨터는 아이디만 봐요. 내가 아무리 상품명을 똑같이 써도 아이디가 다르면 다른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머천트 센터에 올라간 크롤링한 아이디를 봤더니 이상한 아이디야. 근데 다른 광고는 내 쇼핑몰에 있는 아이디를 활용을 해. 그러니까 내 쇼핑몰의 아이디와 머천트 센터에 올라간 아이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구글 쇼핑은 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전체가 다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키워드건 배너건 리마케팅건 인공지능이 다 관리하는데 쇼핑만 다른 상품인 거야. 이 상품을 본 게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상품 나는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그런 게 없는데 아이디가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쇼핑피드 앱을 꼭 하셔라 라고 리스트에 넣은 거예요. 아이디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머천트 센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제 이제 노트북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자, 제 화면 보고 계시죠? 이게 머천트 센터 화면인데 카페24 들어가서 자, 요게 구글 쇼핑으로 검색하면은 앱이 나오는데 자, 요거 설치를 하면 이제 피드가 생성이 되고 머천트 센터에 이렇게 올리면 알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상품이 뭐 품절이 나던 가격이 바뀌면 그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디스크립션 누락됐고 여기에 피드 처리되는 부분 보면은 뭐 이렇게 에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느낌표가 있는 거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은 시켜주긴 하지만 대신에 덜 된다, 노출이. 그러니까 요거 이런 거 있으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아예 안 돼요. 예, 빨간색은 아예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쇼핑피드 앱을 쓰면 빨간색이 날 일이 거의 없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을 쏴주고 하면은 네. 이제 웹 주소나 웹 이미지 주소를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구글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며칠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난 건데 해결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건 없는 거네요. 그냥 설정만 하면은 거의 필사 내용이 다 괜찮다면은 네,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는 없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요약 설명이죠. 네, 요약 설명. 그러니까 상품에 보면 요약 설명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글 쇼핑이 어디에서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쇼핑은 이 머천트 센터를 광고를 일단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 이유가 최초에는 구글 쇼핑 광고를 한 업체만 검색에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미지에도 쇼핑이 떠요. 머천트 센터.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검색에나 기타 다른 지면에도 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천트 센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천트 센터는 그렇게 카페24 앱으로 쇼핑피드 앱으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광고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실무예요. 자, 캠페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쇼핑 캠페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광고가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이거 안 하고요. 그냥 목표 안내 없이, 안내죠. 목표에 따른 안내 없이 캠페인 만들기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땐 캠페인 유형이 이런 것들을 써라. 이런 것들을 판매 유형에 묶어 놓은 거고요. 리드는 뭐 이런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뭘 할지 알면은 그냥 바로 목표 없이 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쇼핑 눈에 딱 보이죠? 쇼핑 광고. 이제 머천트 센터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배너 광고에도 리마케팅이나 뭐 노출에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이용하면 배너도 키워드 타겟팅이 되죠. 그러면 구글 쇼핑의 효과를 그 배너에다가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족발집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딱 인터넷을 열었더니 족발집 광고가 딱 떠. 그러니까 족발집에 검색을 한 그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내 노트북에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내 폰에 보여준다든지. 그럼 뭐 눈에 확 띄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머천트 센터의 데이터, 제품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가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너 광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무한테나 다 보이잖아요. 타겟팅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몇십만, 몇백만 단위예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넓으면 넓을수록 광고비 총량이 올라가요. 그리고 전환율도 떨어지고, 좁으면 좁을수록 전환율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배너를 쇼핑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또 머천트 센터의 데이터 필드라는 거고요. 물론 하나하나를 만들 수는 있어요. 뭐 100개의 상품을 새우 치는 사람한테는 요거 보여주고, 문어 치는 사람한테는 요거 보여주고, 하나하나 다 만들 수도 있는데 바보 같은 짓이죠. 머천트 센터 필드 이용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쇼핑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머천트 센터 이제 연결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스마트 쇼핑 캠페인이 있고 표준 쇼핑 캠페인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뭘 할까 이제 또 고민을 하죠. 자, 스마트는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해준다고 했죠. 근데 아직 스마트 쇼핑은 효율이 뭐 그렇게 완전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운용하셔야 돼요. 스마트 쇼핑 캠페인은 일단 넣어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다 하게 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구글 검색, 디스플레이, 유튜브, 지메일, 자동 입찰, 타겟팅. 이 말이 뭐냐면 리마케팅도 지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바구니 추가 그런 액션들을 넣은 게 그거예요. 알려줘야,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한테, 그 상품을 본 사람한테 리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그 상품을 장바구니에다 담고 안 산 사람한테 리마케팅 하면 확률이, 구매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거를 얘가,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넣었다라는 정보만 주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간 되겠죠. 그리고 지네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쇼핑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캠페인은 내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력 상품이라든지 전환율이 잘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만 집중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름 뭐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추가 설정 있으면 항상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닥 많지는 않은데 사실 공부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세밀한 광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수동 CPC라네요. 근데 자동 입찰 전략에서는 로아스인데 로아스는 전환수가 어느 정도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로아스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클릭수 최대화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클릭당 입찰가 한도를 뭐 내가 최대한 늘 쓸 수 있는 돈, 저희 이거 계산하는 거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거 계산해 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처음에 입찰 전략은 클릭수 최대였고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구글 광고를 했을 때는 수동 CPC였어요. 다른 거 없고. 그런데 점점 이제 자동화된 입찰 전략이 나온 거죠. 얘도 지금은 수동 CPC가 디폴트인데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클릭수 최대하나. 그러니까 수동도 약간 자동화 비슷하게 했어요. 전환 최적화, 뭐 전환 가치 최적화. 처음에 수동으로 관리하는 거는 일단 모수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수 최대화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1 예산 뭐 얼마 쓰면 되고요. 캠페인 우선순위 볼까요? 네, 스마트랑 우선순위를 정해주자라는 거네요. 어디에 보일 거냐? 검색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일 거냐? 자, 이런 거 보면 일단은 유튜브 지메일 디스커버리는 검색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당연히 검색만 정확히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한 그 사람한테 보이는 것보다는 전환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게 유튜브나 지메일 디스커버리에 노출돼서 클릭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전체를 다 끄든지 유튜브만 끄든지 뭐. 그래서 광고를 처음 들어갈 때는 일단은 다 켜놓고 하고, 지금 네이버도 그런데 매체들 다 끄잖아요. 검색만 하고 매체 다 끄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카페 하단에 보이는 광고들이 꽤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최적화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랑 좀 약간씩 일치가 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일단은 그걸 키워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꺼버리는 거고. 근데 다음은 그거를 미스클릭으로 이용을 하죠. 나쁜 놈들. 그래서 다음은 끄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나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열어놓고 오케이 얘는 할 게 아니야. 그때 끄시면 돼요. 자, 위치 볼 수가 있고요. 시작일, 종료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룹 설정인데, 자, 캠페인과 그룹은 만들어진 상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드에 올라간 것들이 광고가 이거는 이제 다 자동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거 팔리고 어떤 거 안 팔리고 막 그러겠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광고 관리하는 방법대로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그 광고 관리 전략 그거대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팔리면 팔린 것만 또 따로 모아가지고 걔 또 집중적으로 하고, 팔린 것 중에서 이제 효율을 봐서 고효율로 보내고, 이제 쇼핑 광고에서 고효율 찾으면요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거의 그대로 고효율이면 고효율로 그대로 쭉 가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경쟁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구글은 경쟁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근데 네이버는 거의 고정이죠. 거의 걔네들이 그 입찰하는 애들이 그대로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얘네는 좀 많이 유동적이어 가지고
근데 향후 꽤 긴 시간 동안 1,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쭉 갈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들어와도 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 우위에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제품을 따로 빼가지고 움직이고 이러는 게 되게 골 때리거든요. 아, 요거예요. 제품 하위 그룹 추가하는 거거든요. 요걸로 이제 판매가 된 제품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따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디가 102번 뭐 요 세 개만 따로 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판매 전환이 된 애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제외를 시키면 얘들만 이제 광고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찾기가 저는 되게 처음에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구글 광고는 무조건 오래 해라. 효과가 나든 안 나든. 효과가 안 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라도 계속해라. 구글에서 나오신 분 같네. 꾸준히 오랜 기간. 네. 네. 그리고 특히 머천트 센터는 광고를 안 해도 해라. 제발. 이미지에서 노출되니까. 이거는 돈도 안 들어가니까 머천트 센터는 무조건 해라. 저 구글은 사용자 중심, 구글 광고는 인공지능으로 관리한다.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없으시면 맞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